오랜만입니다. 킹카푸입니다. 킹카푸 네이버 카페에 질문이 한 개 올라와 있어가지고 중고차와 신차, 할부와 리스에 대한 부분을 모두들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. 먼저 중고차 업계에 계신 분들의 오해가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카페 회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. 신차 8,500, 8,600 정도 하는 차가 있습니다. 그거를 중고로 7,300만 원짜리가 있답니다. 요거를 리스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. 제가 진짜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타 채널에 출연했던 영상에도 댓글로 미친듯이 오해를 많이 받은 게 있는데,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자동차라는 게 신차와 중고차, 할부와 리스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. 이건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왔던 타채널 영상에서도 레이 중고 감가가 어떠니, 중고 시세가 어떠니, 뭣도 모르면서 떠드느니 이런 말 진짜 많았거든요. 중고와 신차, 할부와 리스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이건 같은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, 여러분. 아무튼 이분의 상황을 보면 7,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운용 리스를 하겠다는 건데, 견적을 받아보니까 월 125만 원이 나오더라 그겁니다. 7,400만 원짜리 중고가 125만 원 나온다고요. 8,500만 원짜리 신차를 해도 120만 원도 안 나옵니다. 그 왜 그럴까요? 끝까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형님들 좋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금융사에 따라 차량이 출고되는 시기에 따라 가격은 계속 다릅니다. 그리고 또 뭐다? 영업자의 수수료 측정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. 다들 알고 계시죠? 근데 제가 리스 관련된 얘기를 줄창 할 때는 신차 운용 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중고가 아니란 말입니다. 질문자가 첫 번째로 한 오해는 제가 떠드는 얘기들을 본인의 중고차 리스하는 것에 접목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. 아주 큰일 납니다, 진짜.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운용 리스라는 건 말이죠. 간단하게 맥락만 이해합시다. 1억짜리 차가 있다고 하면은 5년 뒤에 이 차의 중고 시세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5천만 원을 내가 주고 5년 동안 이거를 타겠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5년 지나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주고 차를 가져오든 5천만 원 안 주고 차를 반납하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운용 리스입니다. 이거는 신차나 중고차나 방식은 같아요. 거기에 취등록세, 부대비용 등등에 집어넣어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.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. 대출하는 겁니다. 대출. 그래서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, 그렇게 해서 비용이 지출이 된다 해도 이걸 내가 차량가 전체를 다 주고 샀다가 5년 뒤에 팔았을 때 그때까지 지출 비용이랑 같이 계산해 보면 손해가 아니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리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차를 인수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간다는 거고요. 거기에 내 명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,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차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다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, 혹은 당장에 일시불이나 전액 할부를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운용 리스로 비교적 저렴한 투자로 내가 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핵심, 중고차 리스는 뭐가 다르냐? 금융사에서 신차 운용 리스를 발생시킬 때 그 계약 기간, 예를 들어서 5년을 잡은 거예요. 5년 뒤에 중고 가치, 즉 잔존 가치를 빼놓고 나머지로 월 납입료를 측정을 한다고 했죠. 자, 그럼 중고차를 생각해 봅시다. 중고차라는 건 이미 그 잔존 가치를 까먹은 차량입니다. 8,500이 아니라 7,300, 그러니까 1,200만 원을 이미 까먹은 거예요. 자, 단순하게 계산해서 8,500만 원의 50%는 얼마입니까? 4,250만 원이죠. 그럼 내가 내는 돈은 4,25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7,300만 원의 50%는 얼마입니까? 얼마야? 3,650이죠. 그럼 내가 내는 건 3,650이다 라가 돼야 되는 거죠. 근데 차값이 낮아졌으니까 신차의 잔존 가치인 4,250보다 3,750으로 잔존 가치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내가 내는 것도 낮아지겠구나. 요게 1단계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두 번째로 가서는 8,500만 원짜리가 7,300만 원이 되기까지에 얼마나 걸릴까를 봤을 때 1년 반쯤 지났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중고차 7,300만 원짜리가 5년이 지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. 실제로는 6년 반이 지난 중고 가치가 되는 거겠죠. 신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. 그러면 50%를 잡아주느냐? 안 잡아준단 말이에요. 한 37%, 30 몇 프로 잡아주면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. 그 중고차의 출고 시기, 최초 등록일에 따라서 그 잔존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. 우리가 일시불로 살 때는, 제가 항상 중고는 일시불로 사라 하잖아.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8,500만 원짜리를 내가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. 그럼 차값으로 8,500을 쓴 거야. 근데 이걸 중고로 7,300 주고 사서 폐차할 때까지 타면은 1,200만 원을 아낀 게 맞지. 근데 언젠가 내가 이걸 다시 되팔거나 하게 된다면 8,500짜리 되팔 때 5,000 받았으면 7,300짜리 되팔 때는 3,800 받겠지.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이 똑같단 말이야. 그러면 금융을 발생할 필요가 없지.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? 중고라는 건 일시불을 살 때만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할부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신차 하는 것보다는 월 납입료가 저렴하니까 접근하기가 쉽다. 네, 그것도 맞습니다.
근데 차값이 1200 차이 나면은 그만큼 1200 차이만큼의 내 부담이 덜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. 왜? 자, 여기서 금리가 들어갑니다. 신차 일단 국산 수입이 좀 다르지만 국산 같은 경우가 좀 더 싸죠. 할부 금리가 2% 후반대, 중후반대 3% 초반 이런 게 이제 시작 금리예요. 거기서 수수료도 넣고 뭐 타이밍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하겠지만 5, 6%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중고를 할부를 하신다고요? 시작가가 5.9%입니다. 시작이 금리가 중고차이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더 저렴하지만 금리로 다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잔존가치로 줄어들고 하니까 할부든 리스든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. 제가 말씀을 좀 복잡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냥 중고차는 할부 리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중고차 업계에 계신 분들도 금융영업도 경험하고 계신 거겠지만 그 중고차를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민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. 일단 죄송합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 리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신차 리스 시작 금리가 4% 초반이라고 하면 보증금 한탕 넣고 하면 1.8, 2%도 나오고 하죠. 근데 중고차를 리스하면 그 금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. 거기다 잔존가치도 안 잡아줘. 이런 것들이 역전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,500짜리가 120도 안 나오는데 신차는 중고로 7,300짜리가 125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. 물론 견적 내준 사람의 그 수수료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죠. 제가 그것까지 검증은 안 해봤어. 결론은 뭐다? 제 채널에 있는 모든 리스에 관한 영상들은 신차 운용 리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중고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?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. 애초에. 중고는 그냥 일시불 사세요. 중고 수입차 리스가 그래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신차를 인디오드까지 해가지고 뭐 1년 넘게 기다렸어. 근데 그 차가 나왔는데 다른 금융사로 해서 중고차를 리스로 가져왔어. 그러면서 자기가 계약한 거는 다른 사람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더라고. 이유가 뭐다? 신차에 심사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. 심사라는 거는 처음에 차를 출고할 때 보는 것도 빡세지만 이 차를 승계 가져갈 때 조금 더 빡셉니다. 근데 아주 쉬운 심사는 뭐다? 중고차를 리스하는 겁니다. 애초에 금리도 높기 때문에 뭐만 이해돼요. 결론적으로 일시불 살 돈도 없고 보증금도 없는데 신차를 못하니까 중고를 가는 거예요. 근데 신차 내가 리스할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안 해야 돼요. 카푸어 되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아요? 신용 점수 하락의 폭도 더 클 거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중고차 할부요. 앞방 한 뭐 80% 이상 넣고 조금 남은 거 할부한다 하면 하셔도 됩니다. 그 원금에 비례해서 이자가 붙는 거니까 이자가 비싸더라도 조금 카바 칠 수 있겠죠. 더 이상 계속 얘기하면은 중고차 업계를 되게 비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신차가 좋을지 중고차가 좋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. 다르지만 신차의 그 보증기간, 중고차의 없어진 보증기간과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차에 대한 그 컨디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 얼마나 길게 운행을 할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.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? 저같이 도라이처럼 차를 자꾸 바꾸는 놈은 중고차를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. 많이 하시는 오해가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중고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? 아닙니다. 저같이 차를 자주 바꾸는 놈은 절대 중고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. 시등록수가 계속 날아가기 때문이죠. 차를 5년 이하 주기로 바꾸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차만 모셔야 돼요. 보증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야지 미래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중고라는 건 내가 이 차를 끝까지 떠안고 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중고로 내가 구매해서 운행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걸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 기회비용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만큼 소모되는 게 더 크다니까. 뭔 말인지 알아요?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었습니다. 다음에 제가 또 어떤 논제에 대해서 꽂혀버리면은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